바로 오늘 이 영상이 공개되는 8월 31일부터 뉴욕 타임스퀘어의 더언과 톰슨 로이터의 일주일간 아동 성착취 실태를 고발하는 광고 영상이 소개됩니다. 많은 분들이 광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광고 게재 시작과 함께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러 오늘은 글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인사드리려 합니다. 캐도아웃 멤버 저, 체리를 포함해 알토, 얄라, 박대리 총 4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영상의 내용과 타임스퀘어에서 어떻게 영상이 송출되고 있을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저희도 너무 궁금해요. 그쵸? 광고는 오늘부터 송출이 되고 있지만 대행사 측에서 현지 영상 자료를 보내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요. 영상 자료가 오는 즉시 광고 영상과 광고 영상이 송출되는 모습을 동시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타임스퀘어 광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이유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모두 아실 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약 100만 건의 다운로드 횟수, 아동 성착취물 약 25만 개, 수익 당시 가치로 약 44억,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운영자가 형량을 얼마나 받았죠? 징역 1년 6개월 받았습니다. 다시 들어도 너무 믿기지 않네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웬 미친놈이 나타나서 이런 사건을 벌인 게 아니란 거죠. 이 사건 이전에도 다크웹, 소라넷, 엠번방을 비롯해서 활발하게 아동 성착취물의 소비와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밝혀진 것만 이 정도고 훨씬 오래전부터 이런 범죄가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잊고 있었던 예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 학창시절,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더 된 일인데요. 스마트폰 보급 초기 시절이었어요. 당시 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남자아이들이 우연히 떠드는 이야기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카오톡이랑 비슷한 틱톡이라는 메신저가 있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영상을 올리는 어플이 아니라 채팅하는 어플이었는데요. 당시에 카카오톡은 큰 용량의 동영상을 보낼 수 없었고 틱톡은 가능했거든요. 남자애들 하는 소리가 틱톡에 야동을 공유하는 채팅방이 많은데 그중에 자기가 교복방에 들어간 거예요. 교복방이요? 네, 교복방이라는 게 교복 입은 여학생들의 자위 영상을 공유하는 방이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신나서 낄낄거리는 얘기를 우연히 들은 기억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마트폰 보급 초기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시절에도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아동 성착취물이 공유된 거죠.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형태로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소비하고 있었구나 하고 다시 깨달았어요. 아, 정말 끔찍하네요.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저는 아동 성착취물의 소비와 유포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떠들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밖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걸 본 게 자랑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남자들, 사실 정말 흔하지 않나요? 범죄인 게 분명한데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슨 안주거리냐 얘기하는 문화가 형성된 데에는 한국 사회가 그간 아동 성범죄에 관심도 근절한 의지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문제 삼지 않으니까 범죄자들은 신나서 날뛰기 시작했고요. 아동 성범죄 처벌은 벌금형으로 끝나기 부지기수였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죠. 아동 성범죄자에게 자유를 주는 나라, 정말 대한민국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덧붙여서 이 얘기 정말 하고 싶은 게 로리, 로리타 이런 단어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아 성도착증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런 단어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터넷에서 통용되고 있다 보니까 인터넷을 하다가 누구든지 쉽게 이 단어를 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일상 속에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모습은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비하는 데 얼마나 무감한지,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해 얼마나 이해도가 떨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엠번방 재판 판결 생각나세요?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범죄 행위인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범죄 행위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무마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재판부는 왜 범죄자가 모르고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가해자를 감싸주는 거죠?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건 결국 처벌할 의지가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징역 2년이라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네요.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엠번방에 관한 판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범죄자들이 하나같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자기들한테는 과한 역량이라는 거죠. 여전히 가해자들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진짜 웃긴 건 재판부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밑바닥이 대체 어디까지인지 좀 알 수가 없네요. 이때까지 국가는 수많은 범죄를 적발하면서 아동 성범죄를 근절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능력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러한 태도가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의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죠. 사실 사법부에서 발표했던 가해자 미국 송환 거절 이유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법부는 사법 주권의 행사와 국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들을 댔죠. 결국 사법부는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주권을 택한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야말로 알량한 자존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 국가는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네, 지난 7월 7일 가해자가 석방된 다음 날 송영길 국회의원이 범죄인 인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내에서도 통과가 안 됐어요. 발의는 해놓고 진행을 안 한다? 이거 뭐 대충 여론이 들끓으니까 겉으로는 해결하는 척하면서 묻히기만을 기다린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7월 13일에 저희가 문자와 팩스 통곡을 진행했었죠. 범죄인 인도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라 라는 메시지와 팩스를 보내는 통곡이었는데요. 저희가 듣기론 모 국회의원은 오랫동안 쓰던 번호를 긴급히 정지시켜야 할 정도였다. 또 어떤 의원실에서는 팩스가 너무 많이 와서 A4 한 박스를 다 썼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후로 국회의원들의 행동 있었나요? 수많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법은 아직 법사위 통과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대체 입법부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아동 성범죄 방조? 방관? 저는 국회의 상당수가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기만하는 거 아닌가요? 엠번방 사건을 보면서 분노했다던 국회의원,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국회의원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여론이 가라앉길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존재하는 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는 계속해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낼 거예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타임스퀘어 광고가 그 시작이 될 겁니다. 타임스퀘어 광고 게재가 정말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체 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영상은 타임스퀘어에서 광고가 송출되는 모습과 함께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광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볼까 해요. 네, 광고에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비판하고 싶고 가장 공론화하고 싶었던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웰컴 투 비디오는 과연 어떤 사이트였으며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아동 성착취 범죄에 관대한 한국 사회를 비판하고자 하였습니다. 광고 영상의 메인 문구로는 Help find justice for child porn victims. 아동 성착취 피해자가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라는 메시지를 사용하여 전 세계인의 관심과 도움을 촉구하였습니다. 저희 광고 하단에는 캐드와우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웹사이트에는 저희 캐드와우 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웰컴 투 비디오 사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과 아동 성착취물의 유포가 아동 성범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아동 성착취물의 유포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아동 성착취 범죄가 적발되는 반면에 사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약해서 국민들의 피로도는 점점 높아지고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타임스퀘어 광고로 국민들이 다시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부디 끝까지 저희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의 관심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타임스퀘어 광고와 쾌더아웃 웹사이트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거 기억하세요?
저희가 대행사랑 광고 영상 시나리오로 논의하고 있을 때 대행사 측에서 이 사건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거냐고 경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행사 측에서도 우리의 광고를 반드시 송출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연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판결이 그 안일한 태도가 전 세계적으로 비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사법부는 아직까지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해결할 의지도 없고요. 이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지탄받아야 합니다. 맞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렇게 만든 데에는 그냥 반감만 했던 우리 국민들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요. 우리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반감도 가해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국민들이 정말 끝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가해자에게 손방망이 처벌을 내린 배경에는 그 판결에 묵인하는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해요.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이 현실을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또한 이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더 이상 피해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 성착취 피해자가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광고에 사용된 이 문장처럼 피해자가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보태 대한민국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스태프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말들을 해주셨어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로 광고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모두 기대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